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왕초보를 위한 해외 구매 대행 A부터 Z까지 1탄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2탄은 우선적으로 5대 마켓 입점 방법이랑 반자동 프로그램 세팅, 미리 캔버스로 공지사항 만드는 법, 상품 소싱하는 법, 키워드 분석하는 법,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 주문 처리하는 법, 배대지 신청서 작성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자막이 없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5대 마켓이라고 하면요. 쿠팡 11번가 그리고 EMS, 지마켓 옥션 그리고 인터파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 윙 입점하기인데요. 우선 네이버에 쿠팡 윙 판매자 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판매자 회원 가입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아이디, 비밀번호, 뭐 성함, 이메일, 핸드폰 번호 누르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외 직구 병행 수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동의를 눌러주시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여기서 사업자 인증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이런 식으로 인증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입점 담당자명, 정산 계좌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해서 그냥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입이 다 끝나셨으면 판매자 정보에 들어오셔서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에서 새 주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고지 같은 경우는 해외로 체크하셔서 배대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반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저희 사무실이나 뭐 재택 주소 있잖아요. 반품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SM 입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ESM은 지마켓 옥션 통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ESM 플러스 판매자 센터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런 지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뜨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인 판매 회원, 사업자 판매 회원, 해외 직구 판매 회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판매 회원이 아닌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왜 해외 직구 판매 회원이 아니고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했냐? 해외 직구 판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상품 노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할게요 라고 나오면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유효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뜨실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나이스 평가 사업자 정보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정보 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사업자 정보 등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본인 확인, 사업자 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이런 걸 다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사업자 정보 등록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고 신청 완료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한 부를 팩스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선 따로 안내가 없는데 팩스 외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동의하기를 클릭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이제 상호명, 쇼핑몰 명이랑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판매 정보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 문의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업무 폰이나 뭐 070 폰이겠죠. 이거랑 이제 스토어명, 뭐 이제 스토어 뭐 주소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스토어명 같은 거는 크게 막 신경 써서 지으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하시고 사업자 등록 주소 내시고 사업의 종류, 업태는 소매업, 도소매업인데 종목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산 받으실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 정산 방법에서는 계좌로 송금 받기, 판매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아무래도 계좌로 송금 받는 게 훨씬 편하다 보니 계좌로 송금 받기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고객 확인 정보 입력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고객 확인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보 입력 수정을 눌러주시고, 뭐 내용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심사 중 3, 5일 영업일이 소요됩니다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입점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11번가 입점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업자로 가입하니 아니면 글로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가입을 했고요. 요즘은 11번가가 되게 규제가 조금 강화되어서, 개인 사업, 그냥 사업자로 가입 시에 좀 적발이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자로 가입했을 때와 글로벌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보여드리자면, 사업자로 가입 시에는 해외 구매 대행 적발 시 제재당할 수 있지만 노출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가입을 했고요. 글로벌로 가입할 시에는 상품 노출이, 상품을 많이 업로드를 하여도 노출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치만 11번가에서 적발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개인 선택이고요. 뭐 사업자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사업자로 가입하시면 되고, 글로벌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매출은 조금 더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글로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가입했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이 적발되었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1번가 입점하기도 네이버에 11번가 셀러 오피스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밑에 11번가 판매자 센터 클릭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11번가 간편 가입에서 개인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회원이 아닌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사업자 판매 회원 기준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셀러 약관 동의를 모두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업자 인증 및 가입 여부 확인을 이제 사업자 번호 등록해 주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쇼핑몰명, 상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가 계정 정보는 또 아이디, 비번,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업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 조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11번가에서 할 수 있는데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저는 이제 등록을 했고요.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도 통신판매 번호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 이름과 그리고 저의 업무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줬고요. 스토어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쇼핑몰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출고지 주소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건 지금 사업자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산 대금 입금 계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통장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지금 회원가입 신청해서 증빙 서류 업로드 이제 승인 대기라고 뜨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사업자 셀러 증빙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 대표자의 개인 인감 증명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데 일단 개인 인감 증명서 같은 경우는 11번가에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개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입점인데요. 인터파크 입점은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인터파크 판매자 센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신 다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국내 사업자 판매자 가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가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약관 동의를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사업자 회원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통신판매업 신고, 본사 소재지 이런 걸 다 입력해 주시고요.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그리고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파크는 그렇게 하셔서 입점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판매대금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머니가 뭐지? 라고 저도 싶었거든요. S머니 같은 경우는 판매대금으로 지급된 S머니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예정일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S머니 같은 경우는 자동 출금으로 해놓으시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이제 계좌로 정산이 되고요.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출금 신청을 누르셔야지 이제 출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동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제공 할인 쿠폰 적용 서비스는 우선 이게 어떻게까지 할인이 되고 할지 모르고 저한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 안 함으로 해놨고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동의함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에 다 입점하셨으면 뭐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또 뭐 그런 대량 등록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수동 등록도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반자동 등록으로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 소싱 및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헤이셀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헤이셀러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면 7일 정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밑에 댓글에다가 헤이셀러 14일 사용하는 법을 링크랑 이제 댓글에 적어놨거든요. 그걸 참조하셔서 구매 대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구매 대행을 정말 할 수 있을지 한번 먼저 체험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지 말지를 생각해 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4일 정도 아이템 소싱도 해보고 상품 등록도 해보고 그러신 다음에 뭐 주문 처리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루에 100개씩 소싱해서 상품 등록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4일이면 1,400개의 상품이 올라가거든요. 1,400개 상품이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주문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마켓 연동은 이렇게 저는 다 되어 있는데요. 마켓 연동은 헤이셀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헤이셀러 세팅하는 법만 기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이제 상품 업로드 있죠. 여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 환율은 185원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환율을 한번 해보면 네이버에서 중국 환율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중국 환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84위안이네요. 저는 원래 190위안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해놨다가 요즘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환율이 184원인데 난 조금 더 마진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면 190원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 곱하기 185, 1.21 더하기 5,000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환율은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놔서 185인데 이거는 190으로 다시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1.4 같은 경우는 마진율을 얘기하고 이제 환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190은. 그리고 추가값 1.21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카드 수수료, 해외 결제 수수료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럼 마지막에 5,000원은 뭐예요? 이 5,000원은 못해도 나는 5,000원은 가져가겠다 해서 5,000원을 세팅해준 값입니다. 마켓별로 수수료율을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여기가 다 수수료율이 다 다르잖아요.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설정 안 하고 이제 전체적인 마진율 설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설정에 보시면 지금 옵션 이미지 배치 1배열, 2배열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배열로 해줬고 옵션 이미지 노출 위치는 하단으로 해줬습니다. 상세 페이지 동영상 넣기도 해줬고요. 동영상 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 끄기로 해줬고 이제 파싱스 가경승 전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교환 배송비, 반품 배송비는 3만 원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정확한 배송비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넣어놨고 어쨌건 제품 부피에 따라서 반품비나 배송비가 반품 배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 부피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고객님과 상의를 해서 측정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상하단 이미지 설정을 해줬는데요.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제품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지금 약국 진열대입니다. 이 약국 진열대이고요. 여기 지금 헤이셀러에서 저희가 헤이셀러에서 상품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옵션 이미지 배치, 옵션 이미지 노출 위치 이런 걸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등록하면 옵션은 다 알아서 들어가 있고요. 동영상이 있는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소리를 꺼놓기로 해놔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쇼핑할 경우 소리가 나오면 조금 난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음소거로 해놨고요. 이렇게 동영상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있잖아요. 그 상단 이미지는 제가 지금 공지사항을 입력을 해놨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이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상단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공지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이렇게 나오겠죠. 옵션 목록 같은 경우도 제가 2배열로 해놨는데 2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두 칸으로 보여지게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칸으로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옵션명이 알아서 여기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보통 여기 옵션명을 보시고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하단에다가 또 공지사항을 넣었는데요. 하단에는 경동 화물택배 안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어쨌건 상단 이미지랑 하단 이미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아예 입력을 안 했고 상품을 한 300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서 공지사항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할 때처럼 스마트 스토어처럼 일일이 공지사항을 등록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는 이런 이미지가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꼭 시작하실 때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예전에 저는 일본 구매대행이랑 스마트 스토어 할 때도 항상 이 플랫폼을 이용했었는데요. 미리 캔버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고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들어와서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정말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휴무 안내, 제가 이거 다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휴무 안내라든지, 배송 안내, 이게 조금 원래 무료였는데 프리미엄 템플릿 이런 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만들고 로고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공지사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일본 구매 대행할 때였는데요. 이렇게 다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템플릿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제품들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보통 참조하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일본 구매 대행할 때는 어떻게 참조를 했냐면요. 타 이제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대다수 공지사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 스토어에 들어가 보셔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내용을 카피하시고 이제 미리 캔버스로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름 유용한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가 기간도 막 그냥 수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매번 설도 있고 추석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만들어 놓아서 계속 사용하는 편입니다. 간부 갔을 때 주문 취소, 교환 환불 관련 이런 거는 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셔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인데요. 상품 소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셀러라이프고요. 아이템 스카우트 등등이 있지만 아이템 스카우트는 약간 국내 쇼핑몰에 조금 더 적합한 플랫폼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셀러라이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셀러라이프로 상품을 소싱한다고 할 경우 셀러라이프에서 여기 셀러 소싱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카테고리 소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소싱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레저라고 하고 테니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로 한번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테니스.
그리고 일단은 전 2차 분류까지 해줬고요. 이제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키워드 차트라고 막 뜨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엑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엑셀이 다운로드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한번 열어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아이템을 소싱을 해보려고 해요. 뭔가 되게 복잡한 창이 나왔지만은 제가 이거 예전에도 따로 한번 유튜브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넓은 엑셀 창이 나왔다고 하셔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소싱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브랜드, 키워드, 쇼핑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셀러라이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쿠팡, 그리고 지마켓까지 이제 해외 배송 비율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즌 상품도 여기서 다시 소싱할 수가 있어요. 뭐 겨울 상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2월, 3월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다 소싱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고 따로 또 궁금하시면 딱 이것만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를 이렇게 해줬고 오늘 저는 여기서는 네이버 해외 배송 비율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줄 건데요. 브랜드 키워드는 저희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키워드 여기 필터를 눌러주시고 5를 빼줍니다. 쇼핑성 키워드 같은 경우는 X를 지워주고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다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배송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제품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뭐 소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걸로 이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제가 테니스를 치니까 여기서 제가 소싱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게 벌써 보이거든요. 일단 블레이드 V8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지금 다 테니스 라켓이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으로는 소싱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남자 테니스복 이것도 이미 한국에 너무 많고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모두 소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테니스화 같은 경우도 보통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야 할 거는 다 걸러줍니다. 그럼 경쟁이 있는 걸 딱 보면은 테니스 라켓 거치대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테니스 포구기 이렇게 있죠. 똑같이 나오네요. 라켓 거치대 그리고 테니스 공 가방 이것도 다 지금 국내에서 이미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테니스 볼박스 이런 식으로 테니스 벽치기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죠. 기계나 제품, 용품 같은 거를 저희는 소싱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테니스 포구기를 소싱을 해볼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테니스 포구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쇼핑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테니스 포구기라고 검색했을 때 벌써 지금 상단에 보시면 위에 해외 제품들이 이렇게 먼저 뜨게 됩니다. 국내 제품이 아니고 해외 제품이 상단에 뜰 경우에는 특히 이게 광고긴 하지만 어쨌건 해외 제품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 경쟁 강도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을 중국 구매 대행으로 소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소싱해서 키워드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소싱을 할 때 여기 헤이셀러에 들어오셔서 엑셀 샘플 양식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건데 여러분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창에서 바로 소싱을 해줄 거거든요. 지금 헤이셀러에 맞춰서 이제 소싱을 할 거고요. 제 배대지, 에이셉 배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를 같이 켜놓고요. 저는 항상 이 배대지 표는 열어놓고 좀 소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바로 한번 테니스 포구기로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를 입력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테니스 포구기라 검색했을 경우 여기가 바로 카테고리예요. 스포츠, 레저, 테니스, 기타, 테니스 용품이 있죠. 저희는 기타 테니스 용품을 적어주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 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타 제가 왜 지금 카테고리를 한 개가 아닌 5개를 입력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뿌리치기, 가지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테니스 볼머신기, 테니스 포구기를 딱 한 개를 소싱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소싱할 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셔서 최소 3개에서 5개를 소싱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다 다르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상위 노출을 하든지 이제 키워드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제품을 소싱하시던 간에 최소 3개에서 5개 가지치기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가지의 테니스 포구기를 이제 다른 제품들을 소싱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강의에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다운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이제 테니스 포구기를 소싱을 해볼 건데요. 어쨌건 테니스 포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테니스 볼머신기거든요. 테니스 볼머신기는 볼이 튀어나오는 건데 어쨌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해외가 싼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를 먼저 소싱을 해볼 건데요. 좀 큰 걸로 한번 소싱을 해볼게요. 이 제품. 여기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소싱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제품들이 똑같은 제품들이 뜨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바로 타오바오 이미지 가기. 그러면 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링크를 먼저 복사해 주시고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많이 소싱을 해야 될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수집 링크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대지 비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입력을 해줍니다. 배대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임의로 입력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88800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가지 제품을 이미 소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제품을 소싱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거는 좀 상품명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다시 저는 중국어로 바꿔주고 저는 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대충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서 지금 대충 복붙을 해서 지금 테니스 기계라고 이렇게 타오바오에 쓰면은 이렇게 다시 테니스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제품을 네이버에서 소싱을 하셨으면 다 똑같이 여기서 네이버에 소싱하시기보다는 중국어를 번역을 하셔서 직접 타오바오에 검색하셔서 상품 찾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다른 제품을 소싱할 경우 예를 들어서 미니 이거라고 치면 이것도 똑같이 상품명을 복사하고요. 일단 이렇게 대충 저희가 어떤 제품을 소싱한지 아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지금 예시로 감으로 잡아야 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는 일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감으로 잡는데 나중에 판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대략적인 배송비는 이제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제품을 소싱했고요. 다시 이제 소싱을 해볼 건데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어 간체로 다시 바꿔주시고 이렇게 중국어를 복사해준 다음에 네이버에 중국어 번역이라고 입력해주시고 지금 상품명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푸선, 푸샨, 뭐 테니스 포구기라고 나오죠. 그럼 지금 푸선, 푸샨 이거 앞에 거 빼고 미니 이거 다 뺄게요. 그러면 포구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테니스 포구기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테니스 포구기라는 중국어로 다시 찾으신 다음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상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가지치기 상품을 소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 제품. 지금 벌써 수집 링크 넣는데 한 5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배송비를 임의로 넣어주시면 되고, 어쨌건 전 지금 5개 중에 3개의 테니스 용품을 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상품명을 지어볼 건데요. 상품명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인 키워드를 셀러라이프에서 테니스 포구기, 지금 포구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제가 소싱한 제품은 테니스 볼머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키워드로는 테니스 포구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테니스 볼머신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메인 키워드 하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으로서 테니스 포구기라고 보다는 테니스 볼머신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메인 키워드를 제일 먼저 앞에다가 상품명에 잡아줬고요. 테니스 볼머신기, 하나는 지금 밑에는 테니스 뛰고 볼머신기 했고, 이 밑에도 테니스 뛰고 볼머신기, 또 밑에는 테니스 볼머신기 붙였죠. 어쩔 때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더 이제 검색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좋을 때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브형 키워드로 조합을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서 테니스 포구기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이제 키워드들을 서브로 넣어줄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테니스 포구기라 검색했을 경우도 쇼핑 연관에 테니스 스윙 연습기, 테니스 볼머신기, 테니스 볼머신, 테니스 스윙 연습, 리턴볼 이런 게 이미 많이 지금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보시면 테니스 볼머신 연습기, 리턴볼, 서브 머신, 자동 볼머신, 혼자, 입문용, 회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도 같이 조합을 해줄 건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테니스 볼머신기 그리고 띄어쓰기 볼머신기가 다 똑같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테니스 포구기. 근데 어쨌건 전 이번에는 다 이렇게 똑같이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잡을 건데요. 스윙 연습기, 리턴볼, 1인 혼자, 셀프, 그리고 벽치기. 이렇게 지금 하나의 키워드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은요. 일단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더라도 서브 키워드 뒤에 들어가는 서브 키워드들은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스윙 연습기 리턴볼, 1인 셀프 벽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완전 다르게 넣을 건데요. 밑에를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1페이지에서 참조하는 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게요. 서브 머신, 자동, 포구기, 훈련기기, 스윙. 그 다음 거. 볼 발사기, 셀프, 싱글, 초보, 실내 테니스장, 레슨, 혼자 테니스,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합해 봤는데요. 지금 뒤에 서브 키워드들은 거의 지금 이 4개가 겹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여쭤보시면은 최대한 저희는 상품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똑같은 이제 카테고리의 제품을 여러 개를 올리잖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명을 지으실 때 앞에 메인 키워드를 쓰시고 뒤에 서브 키워드는 가지치기로 3개에서 5개 제품을 이제 소싱하셨을 경우 최대한 이제 서브 키워드들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키워드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자 수는 46자에서 50자 수가 좋은 것 같고 무조건 50자 미만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소싱한 테니스 볼 머신기를 이제 상품 A셀러에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상품이 많이 채워질 때까지는 최소한 하루에 50개 정도 소싱을 하시고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뿌리치기, 가지치기 2개, 이렇게 총 지금 테니스 용품처럼 3개씩 소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50개를 소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개 곱하기 50개 하면 총 150개 상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0개 소싱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4개가 아니고 이거 하나를 지금 1개라고 소싱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 볼 머신기를 1개 소싱을 했다. 총 3개를 만약에 소싱을 했어요. 가지치기로. 그럼 이게 1개이기 때문에 총 이제 여기서부터 50개를 소싱을 해주시면 돼요. 1 입력해서 여기서 2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조금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다래끼 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는 뭐 예촉이다. 예촉이. 약국, 뭐 여기는 또 약국 진열대, 물 분수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뿌리치기, 가지치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씩, 최소 3개씩 소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주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띄엄띄엄 막 3개, 5개 이렇게 올리시면은 안 되고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에 50개 이상은 상품 업로드 그리고 상품 소싱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이 소싱한 제품을, 저는 테니스 볼 머신기를 소싱을 했잖아요. 이 제품을 한번 헤이셀러에 상품 등록을 해볼 거예요. 일단 소싱한 제품을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헤이셀러에 들어오셔서 엑셀 업로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엑셀 양식 파일을 눌러줍니다. 엑셀 업로드에다가 이렇게 아까 엑셀 폼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상품 수집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수집한 목록, 상품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다 되면 한번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현재 수집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으로 제가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소싱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먼저 들어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이미지 리사이징은 G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G 버튼을 눌러주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징, 그리고 이렇게 R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되는데, 일단 먼저 이미지 리사이징은 꼭 인터파크에서 상품이 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 사진 이미지 리사이징은 무조건 그냥 습관처럼 G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진 같은 경우는 제일 깔끔한 사진이 있으면 이거를 대표 사진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 그리고 이렇게 중국어 글씨가 있다. 그럼 여기에 영역 지움을 누르셔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헤이셀러는 제가 예전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밑에 링크에 따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했고, 여기도 만약에 지워주고 싶으시면 영역 지움 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 리사이징이랑 대표 사진이 다 수정이 되었으면 옵션 편집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배대지 비용 같은 경우는 엑셀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편해요. 지금 옵션이 2개밖에 없어서 그냥 뭐 블랙 미니, 뭐 볼넷, 그리고 옵션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링크,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옵션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클릭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블랙 미니, 이거는 뭐 딱히 번역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건 볼네트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품만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볼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습관적으로 최저 옵션가 기준 50%를 항상 적용을 눌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눌렀을 때 이게 체크가 해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판매하고 싶은 제품, 특히 저는 가격 저렴한 순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사진들만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사진들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지 번역은 따로 안 하냐. 근데 이미지 번역을 하나하나 하실 거면은 수동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어쨌건 최대한 빨리 많은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미지 번역은 하지 않고, 이미지 번역 같은 경우 일일이 하실 경우는 오히려 수동 등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시로 너무 고객님들이 이 제품이 어려워서 계속 물어보신다. 나는 이거 설명을 매번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제품이 잘 팔린다 할 경우 이 스펙 페이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 할게요. 그냥 되게 기본인데 이 부분만 번역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상세 이미지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까 제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걸 체크해서 원클릭 번역을 눌러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만 번역을 하고 싶다, 난 설명이 너무 어렵다 이 제품이, 이러면 이렇게 번역하셔서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제품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깔끔한 사진이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다 G 버튼을 눌러주시고 리사이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 이제 영역지음도 이제 다 눌러주시고,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진만 아무것도 이제 중국어 글씨체 없게 하고 있고 뒤에는 그냥 냅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옵션 편집에서도 이것도 그냥 단품이니까 단일 상품 눌러주시고, 이것도 쓸데없는 이런 사진들은 모두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정이 다 끝났으면 여기 밑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수정이 안 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고 그냥 상품 등록, 이제 전체 마켓을 누르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등록한 제품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되게 간편한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뭐 인터파크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마켓에서 제 제품을 올라간 거를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지마켓 여기 눌러주시고 상품을 등록한 마켓으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렇게 옵션명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밑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를 꼭 확인해서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켓 입점이 많이 돼 있고 지금 또 제 2사업자, 제 3사업자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셀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마켓들별로 주문 들어온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주문 처리를 바로 해볼 건데, 여기서 뭐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새로 들어온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셀로는 또 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금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바로 이제 주문 처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보통 인터파크나 쿠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주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이제 11번가 지마켓 또 하나 뭐였죠? 옥션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 보호를 거의 안 주셔서 직접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쨌건 저는 여기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거는 키보드 받침대고요. 여기 초반에 있는 이 상품명을 복사를 해서
상품 관리에 들어오셔서 지금 높이 조절 키보드 받침대라고 검색을 해주면 제가 등록한 상품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 보시면 검정색 점 3개짜리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타오바오로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타오바오로 이동을 합니다. 방금 제가 녹화를 한 줄 알고 이미 주문 처리를 하고 지금 계속 떠들었는데 녹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옵션명에는 지금 64.5, 25, 4cm짜리 그리고 블랙인 제품이 있는데 방금 구매를 해버렸지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구매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영어로 번역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주문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똑같아요. 뭐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저희가 쇼핑하는 것처럼 해서 저는 배대지가 이미 입력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문을 제출을 눌러주면 돼요. 원화 및 기타 통화를 눌러주시고 주문 제출 눌러주시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미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신용카드, 타오바오의 신용카드 배대지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패스드리고 여기서 주문 지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벌써 녹화한 줄 알고 주문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여기 구입한 제품 있어요. 여길 들어오시면 돼요. 여길 들어오셔서 방금 제가 구입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배대지에서 주문 처리를 할 건데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사용하시는 배대지에 들어오셔서 배송대행 신청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타오바오 구매 내역은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줄 건데요.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주문 리스트가 등록이 되게 되고 구매 대행 등록 내역 등록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키보드 거치되기 때문에 어쨌건 그냥 선반이라고 할게요. 해놓고 이제 영문 상품명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제품 들어오셔서 여기 크롬에서 번역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영어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을 해주시고 여기 영문 상품명이 뜨죠. 저는 몰라 이거 영문이 되게 길긴 한데 그냥 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가가 나와 있어요. 219원. 수량 하나.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상품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 붙여 넣으면 되고요. 색상은 블랙.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 입력해 주시고 주문번호는 저희가 구입한 그 내역 가시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주문번호 있어요. 이걸 입력해 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 검수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따로 이제 신청은 하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깨질 것 같으면은 뭐 에어스틱 포장이나 뽁뽁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뽁뽁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취인하고 이제 주소, 개인 통관부 다 입력해 주시고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객님의 수취인 정보 다 입력해 주시고 이제 통관번호 검사 일치하는지 불일치라고 뜨시면은 다시 고객님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치라고 떠서 이렇게 하고 뭐 해운항공 사업자 통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운 제품 있잖아요. 의류 되게 얇은 거 그리고 가격이 똑같을 경우 배송비가 그럴 경우는 항공으로 하고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지금 인천 해운으로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대지까지 처리가 완료된 거고요. 나중에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이렇게 택배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통관 조회부터 통관 심사 목록까지부터 해서 택배 배송 조회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추려서 좀 짧게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화이팅 되시길 바랄게요.